미국 최초의 수소 여객 열차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구인구직 사기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에만 보고된 구직 사기 문자 신고는 2만 9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미 전역에서 골프 티타임을 불법으로 재판매온 한인 형제가 기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10대들이 한밤중 주택 현관문을 발로 차고 달아나는 일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열대성 폭풍 마리오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뇌우와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으로 들어가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갑니다. 관세 협상 결과에도 여전히 25%의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 차보다 일본 차가 더 저렴해지면서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가 현지 시간 화요일부터 15%로 낮춰집니다. 일본은 기본 관세 2.5%에 품목 관세 25%를 더해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말 무역 합의를 타결해 놓고도 자동차 관세 인하 발효를 미뤄왔던 미국은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방식에 관한 양해 각서를 불평등 논란 속에 체결하고서야 15% 인하를 공식화했습니다. 我々としてはもう追加関税自体が遺憾だという立場は変わってませんので、やっとというのが正直な感想でございます。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여전히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일본과 경쟁해 왔었는데 오히려 일본산 자동차가 한국산보다 더 저렴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대차 소나타는 미국에서 26,900달러, 동급인 도요타 캠리 28,400달러보다 낮은데 바뀌는 관세를 그대로 반영해 가격을 올리면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싸집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본 우리 차 업계로선 가격 역전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차 관세 15%의 합의는 했지만 대미 투자와 수익 배분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요구는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에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라는 겁니다.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우리 정부는 45일 안에 무조건 돈을 보내야 합니다. 안 보내면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통상 관계자는 미국의 이런 요구는 국내 제도 등을 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달러를 조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분을 갖는 직접 투자 방식은 실패할 경우 돈을 모두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때문에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투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투자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이번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간 데 이어 곧바로 여 본부장이 투입된 겁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날 예정이라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디테일 가지고 지금 하여튼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 중이다. 우리 최대한의 그 국익 반영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방식을 놓고 미국이 3,500억 달러 대부분을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년치 정부 예산의 70%에 달하는 돈을 미국에 넘기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건 물론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등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미국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로서는 조선업과 반도체 등 우위를 보유한 제조업 기술을 지렛대로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여 본부장은 또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투자 여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어쨌든 좀 약간 과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그런 부분 우리 기업의 이해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이 대미 자동차 수출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어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도 여 본부장은 우리도 최대한 빨리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최초의 수소 여객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은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 여객 열차 제무가 지난 토요일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 공식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Uses a hybrid hydrogen fuel cell battery technology for its propulsion, and it only emits water vapor. It set a world record for distance traveled on one fueling. Literally ran for 46 hours without having to refuel. 제무는 6년간의 개발 끝에 도입된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시험 운행에서 단일 충전으로 46시간 연속 운행하며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운행 노선은 샌버나디노와 레드랜즈를 연결하는 5개 정류장 9마일 구간이며 객실 내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좌석별 충전 포트가 제공됩니다. 미국에서 불안해진 고용시장을 틈타 구인 구직 사기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인 사기는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1000% 이상 증가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기 신고 건수는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3명 중 1명은 문자로 사기성 취업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45%는 개인적으로 사기 취업을 당했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피해 금액은 4억 7천만 달러로 이는 2020년도에 5배를 넘는 수치로 기록됐습니다. Might sound really interesting, a great opportunity. They will say things like they're a recruiter from a well-known company, but there's always going to be this ask that you reply with personal information or financial information to pay you. 연방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동안 2만 9천 건의 구직 또는 고용 관련 문자 사기가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발신자의 번호를 확인하고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채용 중인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은행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 선불로 자격증, 신원조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골프 티타임을 불법으로 재판매온 한인 형제가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 연방법원에 따르면 41세 김세윤 씨와 쌍둥이 형 김희윤 씨는 미국 전역에서 수천 개의 골프장 티타임을 선점해 되파는 이른바 티타임 브로커 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캘리포니아주 17개 이상 골프장을 중심으로 카카오톡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확보한 티타임을 높은 가격에 재판매에 약 70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동화 프로그램 이른바 봇을 이용해 인기 시간대를 대량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3년 동안 총 110만 달러의 소득을 벌었지만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명품 가방 등 사치품을 구매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들은 총 10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각각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첫 재판은 오는 11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골프장의 예약이 브로커들에게 독점되면서 일반 골퍼들의 이용 기회가 줄어든 문제점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청소년들이 한밤중 주택 현관문을 발로 차고 달아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정 무렵 10대 청소년들이 복면을 착용한 채로 인근 주택 5곳의 현관문을 3개 차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주민은 반려동물만 두고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이 부서진 채 열려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는 불법 행위이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이러한 행위가 강도나 가택 침입으로 오해를 불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청소년들의 장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며 주민들에게 야간 문 단속을 철저히 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마리오의 영향으로 이번 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곳곳에 뇌우와 비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과 17일 사이 폭풍으로 수증기가 유입돼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산악과 사막 지역에는 뇌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17일 밤부터 19일 사이 강력한 국지성 뇌우가 발생하고 이번 주말까지 홍수 수준의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돌풍과 홍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북부 멕시코 상공에 형성된 고기압의 영향으로 18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19일부터는 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운영과 관련해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오늘 17일로 예정된 미국 내 틱톡 금지 시한을 앞두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중국 협상 대표단을 만나 틱톡 매각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 알고리즘 통제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양국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가질 예정이며 이번 틱톡 거래의 세부 사항이 최종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이 개인정보 유출과 여론 조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고 금지 시한을 3차례 연장해온 바 있습니다. 한편 틱톡은 미국 내 사용자 수가 1억 7천만 명을 넘는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으로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서 폭스뉴스 취재 차량에 폭발 장치를 설치한 용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12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폭스뉴스의 지역 계열사 취재 차량 밑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58살 아디브 나시르와 31살 아딜 저스티스 아흐메드 나시르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은 불이 붙었지만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당국은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용의자 자택에서 폭발물과 총기, 마약 등을 압수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보험 플랜사 클레버케어가 로렌하이트 지역에 새로운 건강 커뮤니티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새로운 센터에서는 동양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한 웰니스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맞춤형 언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태극권, 침술, 정신건강교육, 치매 예방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The community center supports the local seniors through the programs, the products and services that we're able to bring to the center, whether that be a technology workshop, Tai Chi, other cultural activities that really nurture the mind and the body. And we welcome the Korean community here
to our community center where we will continue to build community. 이번 로렌하이츠 센터는 몬트레이 파크와 웨스트민스터, LA 한인타운에 이은 네 번째 커뮤니티 센터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테슬라 주식 매입 소식이 알려진 뒤 주가가 급등하자 SNS에 주가 차트를 게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교황이 머스크의 보너스를 비판한 상황에서 투자자 신뢰를 강조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SNS에 주가 차트를 게시하며 예언대로 $420라고 적어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12일 10억 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공개된 직후 나온 것으로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입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매입을 두고 머스크가 테슬라 AI 베팅을 강화하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보여준 거란 평가가 나왔고요. 또 일부에서는 머스크가 테슬라 이사회가 마련한 1조 달러 규모의 CEO 성과급안에 화답하듯 주식을 사들이며 시장과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성과급안은 오는 11월 6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으로 테슬라 시가총액을 단계별로 8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려야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난 10일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자 폴란드 공군과 네덜란드 전투기가 출격해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 사건이 있었죠. 또 14일에는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을 약 50분간 비행하는 등 나토에 대한 도발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크렘린궁은 나토는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고 공식 규정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사실상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며 나토가 러시아에 맞서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 드론이 고의로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정치 외교적으로 위기 해결을 위해 열려 있지만 유럽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미국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 압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가자지구 소년의 하루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너져 벽이 없는 집에서 일어나서 시작하는 일상과 벌레가 낀 밀가루로 빚어 만드는 빵,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학교에서 혼자 하는 공부 등 망가진 가자지구에서의 하루를 보내는 한 소년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별다른 해설 없이도 전쟁과 봉쇄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5,600만 회를 돌파했고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 평화를 기원한다는 댓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와 사람들이 이 영상을 공유하며 가자지구 아동의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것,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는 듯 세부 발언을 정정하기까지 했지만 이런 의견에 에둘러 힘을 실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여당은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원장이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여권에서는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법부 사이 대립각은 한결 더 가팔라졌습니다.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조희대 사퇴론을 놓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주당 공세에 힘을 실었고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나온 것이 결국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참전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조 원장에 대한 여권 내 불신이 깊은 만큼 거취 문제를 둔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첫날 주제는 정치 분야였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의 잔적이라 비판하며 내란 청산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무능한 정부가 독재를 시도한다고 맞받으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의 잔적이라 정의하며 대정부 질문 포문을 열었습니다. 내란 좀비들이 극우적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맹자가 말한 내란의 잔적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인들을 수거 대상이라 표현한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내란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야당 원내대표의 진심이었다면 용서받지 못할 망언입니다. 정작 내란의 잔적이라 지목된 국민의힘에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을 2시간 겪었어요. 인명피해도 없었죠. 짧은 시간이었죠. 국민의힘은 최근 있었던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비롯해 국가 부채 상황 등이 새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2030년에는 이런 속도로 간다면 국가 채무가 2,000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빚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은 정치의 무책임이자 국가의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 외교통일안보, 내일 경제, 모레 교육사회 문화순으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9개월 만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에 복귀했습니다. 조 위원장의 첫 메시지는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당을 떠났다가 9개월 만에 돌아온 조국 비대위원장은 신속한 수습에 나섰습니다. 주말 사이 여성을 과반으로 하는 비대위를 구성했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인권 보호를 위한 기구 설치, 가짜뉴스 대응 기구 출범 등입니다. 윤리위원회 조사로 성희롱이 인정됐는데도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가 이어지자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2차 가해는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진보 세력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이 정작 당내 성비위 사건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이 최근 스스로 이름을 밝히고 성비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외부 조사기관의 엄중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3개월 전에 조국혁신당이 결정한 징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 사면 이후 잠시 부상했던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조국혁신당이 성비위로 내홍에 빠지며 잦아든 상태입니다. 내란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당이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자 제2야당으로서 존재감이 옅어진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돌아왔지만 당장 성비위 수습이라는 내부 단속부터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 의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첫 조사에 임했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굳은 표정의 방 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부당이득 의혹 관련해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방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입니다. 지난 2019년 투자자들에게 하이브가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헐값에 지분을 팔도록 기망했다는 겁니다. 방 의장은 자신의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싼 가격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유도했고 사모펀드는 상장 이후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2020년 10월 당시 하이브 공모가는 13만 5천 원이었지만 첫날 주가는 2배가 넘는 35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사모펀드가 주식을 팔아 챙긴 차익의 30%, 약 1,900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지만 하이브는 이 시기 상장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미 밟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금융감독원도 같은 의혹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며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의 경찰 출석 이후 하이브는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2025년을 이제는 almost 끝나는 시간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아주 인기가 많이 뜨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들이 요즘에 많은 인기를 보면서 맨 처음에는 테슬라 차 회사가 그 점수를 앞서갔지만 지금은 리비안하고 루세드의 주인들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와서 길에 테슬라는 당연하게도 많이 보지만 리비안도 같이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키포인트가 어떻게 레몬법을 사용을 하는 방법을 특별하게 전기차의 우리 손님들, 컨슈머, 주인들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루세드도 다른 차들하고 똑같이 리스를 하든지 차를 사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루세드, 리비안은 그냥 곧바로 딜러십이 없이 매니팩처러한테 가서 차를 리스를 하고 아니면 살 수 있는 옵션입니다. 더 편리하게도 전기차 회사가 되다 보니까 F가 따로 나온 차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historical 원래 있는 차 회사들은 F가 아직은 안 나온 상태가 있지만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는 F가 있기 때문에 차를 받으자마자 내가 그 F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수리를 하러 들어가는 것도 F를 통해서 사용해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맡길 수 있는 아주 쉽게 모든 과정을 맡겨줄 수 있는 차 회사입니다. 따라서 테슬라, 리비안, 루세 전기차를 받았는데 문제가 발생되면은 곧바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수리 기록을 F를 사용해서 어포인먼트를 만들어서 수리 기록을 받으시고 그 수리 기록을 F를 통해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한 F를 통해서 모든 필요한 기록을 아낄 수 있고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전기차를 살 경우에는 이 F를 사용하셔서 보호를 하기 바라고 전기의 문제, any component, 특별히 리비안, 테슬라, 루시드가 많이 발생되는 electrical component, software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꼭 F를 사용해가지고 수리 기록을 세이브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곧바로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practical된 전기차를 사용할 때 문제가 나올 때 F를 사용하는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1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